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세계 대공황 이제 시작인가? 라는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오늘은 좀 굉장히 무거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금리 인하 발표되자마자 바로 지수가 3.5% 나스닥 기준으로 하락을 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정도의 하락폭이 나왔었던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제 하락에 대해서 지금 좀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현재 이제 하락이 나온 타이밍이 금리 인하 발표 직후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해석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금리 인하를 발표했는데 왜 시장이 하락했을까, 이런 것들을 이유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인보다 시장에서는 결과를 체크를 잘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장의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나서 어쨌든 시장이 폭락을 했다라는 건 이 금리 인하 발표가 더 이상 우리에게 호재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 전환점이, 이제 시각과 전환점이 이제 됐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들의 뷰와 관점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수가 3.5%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리고 정말 이제 세계 대공황이라는 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냐, 이런 이제 다양한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이 지수가 크게 폭락하기 전에 바로 이제 하루 이틀 전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서 정말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하루 만에 조회수가 5만 정도 이제 도달을 했죠. 아무래도 요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요 영상에서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했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제가 봤을 때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S&P 500 지수에서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11일 연속으로 더 많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S&P 500 주가 지수가 분명 지수는 상승하고 있는데 지수 내에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너무 많다. 11일 연속이다. 이게 닷컴 버블 9.11 테러 때 이후로 최대치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는 이게 더 이제 이거 촬영하고 나서 더 이제 상황이 악화가 돼서 대공황 때 이래로 최저 수준이다라고까지 이제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다양한 어떤 안 좋은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위스 중앙은행이 최근에 이제 빅컷을 했었어요. 스위스 중앙은행에서도 이제 금리 인하 발표를 했는데 0.25%가 아니라 0.5%포인트, 즉 이제 금리를 빅컷으로 이제 크게 인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의 신임 총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갈 수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난해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현재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왜 금리 인하를 하냐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스위스 중앙은행에서도 빅컷으로 인하했고, 그다음에 지금 바로 어제도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왜 지금 지수가 오르는데 인하를 하는 거냐. 어쨌든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건 시장의 부담을 낮춰주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한 건 실수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세계 중앙은행들의 총재나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훨씬 더 우리보다 높은 학력을 가지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인데, 이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지수가 올라가는데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거는 금리를 인하할 만한 상황이어야지만 금리를 낮추거든요. 그럼 금리를 인하할 만한 상황이 뭐냐?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질 때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낮춰요. 지금은 코로나 쇼크나 금융위기 이래로 가장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빠르게 금리를 낮추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그렇다라는 건 전 세계 경제가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미국 파월도 현재 주가 지수 자체는 올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질 거라는 신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낮추고 있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지 않는데 금리를 낮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역사에서. 당연하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하는 집단이고, 통화정책을 할 때는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은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금리를 낮추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제 뭐 금리를 단순하게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고 이 취업 시장이 악화돼가고 있는 걸 미국에 있는 연준에서도 요거를 이제 보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낮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공식 미국의 실업률은 4.2%인데 실질적인 실업률은 4.8%고, 실업률이 이렇게 낮게 나오고 있는 거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금 시장이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정부 일자리를 늘려서 그래요. 그리고 정부 일자리가 늘어나면 반드시 경제 침체나 주가 폭락이 향후에 동반돼서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장이 약간 경제 위기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시그널을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닷컴 버블 당시보다 주가가 더 비싼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주가 자체도 상당히 비싼 상황입니다. 이 지표는 S&P 500의 프라이스 북 레이쇼라는 이 지표를 통해서, PBR 지표를 통해서 이제 본 미국 증시의 가치평가 지표인데, 이 지표가 올라갈수록 시장이 고평가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닷컴 버블 때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 현재 닷컴 버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 지표뿐만 아니라 시장의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하는 지표가 다양하게 있는데, 주가가 싸냐
비싸냐 이걸 판단해봤을 때 현재 닷컴 버블이 아니라 대공황 때 이래로 주가가 가장 비싸다 이렇게 좀 평가가 돼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시장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시장의 이제 상승을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무조건적인 불안함을 가지시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의 폭락은 상당히 큰 폭락은 맞습니다. 지수의 흐름을 깨뜨려버릴 정도의 큰 폭락은 맞는데 아직까지 물리학적인 중요 가격대를 깨지 않았어요. 물리학적인 가격대로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19,100포인트 19,100포인트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요 정도 자리입니다. 요 정도 자리가 이제 물리학적으로 단기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직까지 요 자리는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고 요 이제 19,100포인트를 나스닥이 깨게 되면 단기 상승 트렌드가 깨지게 됩니다. 깨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지지하고 살짝 깨줬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러면 괜찮은데 아예 이걸 깨버리고 쭉 떨어지면 이제 단기 트렌드가 깨져버리게 되는 거고요. 조금 더 멀리 봤을 때 중기 가격대로 봤을 때는 거의 이거는 이제 5, 6개월간의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가격대인데 18,400포인트대 18,400포인트대가 깨지게 되면은 요 자리에서 이제 중기적인 흐름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19,100포인트와 18,400포인트를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물리학적 중요 가격대는 뉴턴의 운동 법칙인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의 원칙에 의거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다우 지수가 10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나스닥 지수나 뭐 미국 이제 S&P 500은 좀 올랐었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나 애플 이런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 올랐었으니까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수 있었는데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에서 쭉 그냥 이제 미끄럼틀 타듯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10일 연속으로 하락을 기록을 했는데 요게 1974년 이래 미국의 이제 닷컴 버블급의 버블이 한번 터진 적이 있거든요. 니프티 50 버블이라고 있는데 그때 이래로 가장 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이제 대공황 때 이래로 가장 긴 하락세를 거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회복이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은 경제 위기 신호라고 이렇게 배우신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마켓 타이밍 관점에서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역전이 회복될 때가 더 중요해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됐다가 회복될 때 요 타이밍에 지수가 폭락을 하고 있거나 지수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고 나서 폭락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경제 위기나 경제 침체 뭐 내지는 주가 폭락 이런 것들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회복되면 그때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이제 또 딱 장단기 금리차 역전 회복되고 나서 이렇게 시장 폭락하는 게 좀 이제 우연일까?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지수가 지속적으로 폭락을 했을 때 그러면은 지수가 이제 오늘부터 만약에 찍고 올라와 주면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다행인데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지금 빠진 상태에서 더 계속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는 어떤 타이밍에 반등이 나올 거냐 이걸 우리가 또 궁금해할 수가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정확한 시기는 예상하기 힘들어도 일단 중요 가격대 지점에서 반등을 하면은 된다라는 이제 1차적인 가격적인 시그널을 잡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더 확실한 승률이 100%에 가까운 제 특허 지표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미국 월가에서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쓰는 지표인데 저희 수강생분들은 다 아시는 지표거든요. 요걸 통해서 또 이제 지수의 바닥에서 반등 시그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신호가 나오는 거는 제가 이제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포착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한번 바로 시장을 볼게요. 자, 요 지표는 중기 가격대 바닥 예상 신호를 잡는 지표고 이 지표는 장기 바닥 신호를 잡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이 흰 선을 뚫고 올라올 때가 바닥 가능성이 높다라는 신호를 알려주는 지표거든요. 근데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지표상으로 이렇게 바닥 신호가 나왔을 때 흰선을 뚫고 올라와 주거나 아니면 흰선 근처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자리 요 자리가 이제 지수의 매수 타이밍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 지표가 중기 관점에서는 지금 지표가 딱 바닥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바닥에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때가 매수의 유망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럼 이 지표가 얼마나 정확하냐 실제로 지수의 바닥 을 상당히 정확하게 잡고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단기로 보든 장기로 보든 요건 이제 장기 지표고 요건 이제 단기 지표인데 장기 지표로 봤을 때 이제 시장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을 이제 알려주는 게 장기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지표가 이제 흰선 부근에서 바닥 찍고 올라올 때 요럴 때가 시장의 단기 바닥 내지는 장기 상승 타이밍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쇼크 때 바닥도 잡을 수가 있었고 이걸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의 바닥을 예측하는 데도 되게 유용하게 활용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딱 이제 2019년에 바닥 찍고 올라올 때 지수가 크게 상승할 때 장기 신호, 중기 신호 같이 잡혀서 올라왔고,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도 딱 바닥 찍고 바로 지수만 올라갈 만한 이런 자리들을 이제 제 특허 지표 가지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지표가 지금 지수 이 화면 보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지수의 바닥을 상당히 정확하게 잡아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최대한 단기 관점에서 확실한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포착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이 지표가 흰 선을 뚫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지표가 딱 찍고 다시 올라와 줄 때가 있을 거거든요. 이때가 이제 지수가 5%를 먹든 10%를 먹든 뭐 20%를 먹든 여러분들이 지수에서 단기 반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지수가 좀 분위기가 별로 이렇게 제가 봤을 땐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표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는 어쨌든 나스닥이나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 이 지표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전환되고 있다. 최소 못해도 2023년 하반기 때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좀 많이 좋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장기 지표는 흰선에서 먼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기적인 어떤 시장의 그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자리는 아직까지는 좀 당분간 나오기가 힘들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자리를 잡는 거지, 사실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물리학적 가격대를 깨지만 않으면 이제 아직까지는 나스닥의 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들 19,000포인트대랑 18,400포인트대 요때 이제 좀 여러분들이 시장이 그 이제 중요한 가격대를 깨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나스닥의 폭락이 나오고 있는 건 어쨌든 시장의 큰 흐름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조 증상이에요. 근데 그래서 2025년 정도 되면은 어마어마한 변동성, 100년에 한 번 올 만한 변동성이 터지는 기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과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식의 손주까지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만한 투자의 어마어마한 변동성과 기회가 오는 장이 올 거예요. 그래서 2025년의 변동성 투자 전략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걸 주제로 12월 26일에 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9시 반에 요거를 이제 좀 말씀드려 볼 겁니다. 이건 돈 내고 듣는 게 아니라 무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5년에 거대한 변동성이 다가올 거고,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초대박난 투자자들, 미국의 케네디 가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동성을 대공황 때 이용해서 케네디 가문이 되었고 실제로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 자손이. 그리고 투자는 예측이 아닌 대응이다. 그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이 앞으로 주가가 폭락을 하든 크게 폭등을 하든 2025년에는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시작이 될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변동성 매매로 계좌를 100배 불릴 수 있는 이런 이제 노하우와 방법들, 실제로 이렇게 불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IMF라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강방천 회장이 1년 10개월 만에 1억을 156억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생존하고 있는 실제 이제 에셋 플러스 자산운용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의 회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부자가 됐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25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2025년에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제언을 몇 가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 강의를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1577-0471로 월말 특강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문자 안 보내셔도 일시 맞추시면은 12월 26일 오후 9시 반에 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은 바로 이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 다시 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난 이거 까먹지 않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알림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요거 신청하시면 되고, 뭐 저희가 영업 문자 보내거나 이런 건 절대 없기 때문에 그냥 딱 이때 이제 들어오세요 이제 하고서 링크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라고 저희가 리마인드 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요거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 연말에 지금 이렇게 나스닥이 폭락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딱 정신 차리고 진짜 2025년에 제대로 대응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꼭 강의도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